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위로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새벽, 붉은 경고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내려앉을 때마다 땅은 낮게 울렸고, 그 진동은 마치 도시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수십 년 동안 이 공장은 멈춘 적이 거의 없었다. 누군가는 청춘을 바쳤고, 누군가는 허리를 잃었으며, 누군가는 이곳에서 집 한 채의 꿈을 완성했다. 쇳덩이를 다루는 손들은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는 가족의 얼굴이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공기는 달랐다. 출근 카드에 찍히는 소리조차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라인 앞에 선 노동자들은 서로의 눈을 잠시 피했다. 파업이라는 단어가 이미 공장 벽을 타고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 한마디는 기계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사람들의 가슴을 건드렸다. 사무동 창가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가, 수익, 미래 투자, 해외 공장 이전 가능성. 숫자들은 차갑고 명확했다. 그러나 현장의 숨결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다. 경영은 생존을 말했고 노조는 존엄을 말했다. 두 언어는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무게를 달고 있었다. 파업 찬반 투표함이 놓인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수십 년을 한 라인에서 일한 동료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서로의 눈빛이 낯설었다.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에 떨궜다. 종이 한 장이 투표함 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바닥을 타고 번져가는 듯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분인데. 한 중년 노동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는 IMF의 겨울도 구조조정의 칼바람도 견뎌낸 사람이었다. 그에게 공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인생의 절반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충성심만으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물가는 올랐고 아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부모의 병원비는 매달 늘어났다.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도 끝이다. 해외 공장의 증설, 전기차 전환, 자동화 설비 도입. 시대는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멈춰서는 쪽이 뒤처진다는 불안이 공기처럼 퍼졌다. 그날 저녁 사무동 회의실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협상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자료와 계산표가 쌓였다. 숫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숫자 밖의 세계에서는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존심, 신뢰, 그리고 쌓여온 서운함. 노조 집행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세상을 떠받치는 아틀라스다. 그러나 어깨가 부러지기 전에 말해야 한다. 그 말은 결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싸움은 시작되기 전이 가장 무겁다. 아직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모두가 금이 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공장 밖 울산의 밤바다는 잔잔했지만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조류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균열은 보이지 않게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크게 벌어진다. 울산의 새벽은 점점 밝아왔지만 공장 안의 공기는 오히려 어두워졌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미완성 차량은 마치 질문처럼 멈춰 있었다. 이 거대한 공장을 떠받쳐온 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임금인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세월에 대한 보상인가? 기계는 아직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멈추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한 번 멈춘 심장은 다시 뛰기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노조 사무실 벽에는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붙어 있었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틀라스라 불렀다. 세상의 천장을 어깨로 떠받친다는 신화 속 거인의 이름. 수십 년 동안 이 공장을 움직여온 것은 설계도도 자동화 로봇도 아닌 사람의 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완성차가 줄지어 출고될 때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름에는 자부심만큼이나 위험이 숨어 있었다. 세상을 떠받친다고 믿는 순간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는 오만이 스며든다. 누군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짊어진 것이 세상인가 아니면 분노인가? 젊은 조합원 하나가 집회 준비를 하며 선배에게 물었다.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까? 선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번의 협상과 수십 번의 양보, 그리고 그때마다 남은 작은 상처들이 겹쳐 있었다. 길은 많지 않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길이 아니다. 한편 공장 라인은 점점 불안한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작업자들은 서로의 손놀림을 확인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기계는 정직하게 돌아갔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아틀라스라는 이름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을 요구했다. 세상을 떠받치겠다는 말은 세상의 무게를 견디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다. 어깨에 얹힌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아무도 먼저 내려놓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아침 7시 출근 4일에는 울렸지만 아무도 라인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공장 정문 앞에 모였다. 붉은 조끼 위로 바람이 스쳤고 깃발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순간 거대한 공장의 심장은 처음으로 스스로 멈추기를 선택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서서히 속도를 잃었다. 미완성 차량이 라인 위에 그대로 멈췄고 로봇팔은 허공에서 동작을 멈춘 채 굳어 있었다. 기계는 고장이 아니었다. 단지 사람의 결단 앞에서 멈춘 것이다. 파업에 돌입한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진 그 한마디는 수십 년의 시간을 가르는 선언 같았다. 박수가 터졌지만 그 박수 속에는 환희보다 결연함이 더 짙었다. 누군가는 주먹을 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이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문 맞은편 사무동 창가에서는 조용히 전화를 꺼낸 손길이 이어졌다. 생산 차질, 납기 지연, 해외 거래처의 반응. 숫자들은 빠르게 변했고 손실 예상치는 점점 커졌다. 회사는 냉정하게 상황을 계산했고 노조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확인했다. 점심이 지나도 라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그 정적을 느끼는 듯했다. 식당 상인들은 한숨을 쉬었고 택시 기사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다. 파업은 공장 담장을 넘어 울산의 일상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선 노동자들의 얼굴은 단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세상에 새기는 행위였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공장은 정지해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멈춘 것은 기계가 아니라 오래 쌓여온 침묵이었다는 것을. 파업 사흘째 저녁, 집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앵커가 담담한 목소리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생산 차질을 전했다. 화면 속 숫자는 커졌고 자막은 빨갛게 번졌다. 그러나 식탁 위의 공기는 숫자보다 무거웠다. 아빠, 내일도 회사 안 가? 아이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칼날처럼 정확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거야.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스스로도 그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내는 말없이 반찬을 옮겼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스쳐갔다. 이번 달 대출 이자, 학원비, 병원 예약. 정의는 숭고했지만 생계는 구체적이었다. 냉장고 속 남은 재료처럼 현실은 분명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에서 김이 올랐다. 그 김 사이로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공장 앞에서 외치던 구호는 이 작은 식탁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단단했던 결의가 가족의 얼굴 앞에서는 부드럽게 갈라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공장 쪽 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다. 수십 년을 다닌 그곳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는 다시 말했다. 아빠, 나중에 나도 거기서 일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갈등이 담겨 있었다. 정의는 높았고 생계는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그 사이에서 누구보다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사무동 최상층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겹겹이 쌓였다. 생산 차질 추정치, 수출 지원 물량, 해외 공장 가동률. 빔 프로젝터 화면에는 손실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임원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감정을 먼저 드러내지 않았다. 기업은 감정보다 판단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오래된 원칙이 방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장기화되면 대체 생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 임원의 말이 회의실 공기를 가르며 흘렀다. 해외 공장 증설, 자동화 확대, 신규 투자 재배치, 선택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그 선택지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사람의 얼굴이었다.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공장 마당에 모여 선 노동자들이 점처럼 보였다. 그 점 하나하나가 수십 년의 경력과 가족과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대표의 말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갈등이 배어 있었다. 회사를 지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물인가? 브랜드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숫자는 차갑다. 그러나 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계산표를 넘길수록 결론은 더 선명해지면서도 동시에 더 무거워졌다. 만약 강경하게 나간다면 단기 손실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만약 양보한다면 당장의 비용은 커진다. 그러나 공동체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불이 꺼지지 않은 사무동은 마치 또 하나의 전쟁터 같았다. 결국 선택은 피할 수 없다. 기업도 노조도 모두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내릴 결정은 단지 한 번의 협상을 넘어 이 도시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일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파업 10일째 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다시 마주 앉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로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한쪽에는 노조 집행부, 다른 한쪽에는 현대자동차 경영진. 종이컵에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고 회의록은 이미 여러 번 수정된 흔적으로 빽빽했다. 처음엔 다시 날 선 말들이 오갔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익숙한 문장들이 충돌했다. 그러나 그날은 어딘가 달랐다. 고성이 잠시 멈춘 순간 정적이 길게 흘렀다. 노조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 공장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조금 바뀌었다. 경영진 중 한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날 밤, 숫자만 오가던 협상 테이블 위에 처음으로 신뢰라는 단어가 올라왔다. 완전한 양보도, 완전한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대신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흘렀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올 무렵, 잠정 합의안이 종이 위에 정리되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숨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무게를 서로 나누어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다. 긴 밤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멈춰있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합의 발표가 있던 아침, 공장 정문 앞에는 조용한 긴장이 흘렀다. 환호도, 야유도 크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아직 온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라인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로봇팔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였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의 의미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노조 사무실 벽에 붙어있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그러나 이제 그 문장은 조금 다르게 읽혔다. 세상을 떠받친다는 것은 혼자 버티는 일이 아니라
무게를 나누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배웠기 때문이다. 완전한 승리는 없었다. 임금 인상은 일부 조정되었고 회사는 단계적 개선과 미래 투자 약속을 내놓았다. 누군가는 아쉽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 남기지는 않았다. 한 노동자가 라인에 서서 장갑을 고쳐 꼈다. 기계가 돌아가자 그의 손도 다시 움직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거인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공장은 다시 심장처럼 뛰기 시작했다. 쇳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깨달음이 더해졌다. 아틀라스의 운명은 세상을 끝까지 떠받치는 데 있지 않았다. 무너뜨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함께 움직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있었다.